두 남자의 생각. 두 남생. 자, 오늘의 주제 도파민입니다. 최근에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총소리 수준인데 지금. 네, 따발총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주제가 도파민이 하필 또 돼버렸습니다. 이거 약간 키워드 뺏어 먹으려고 지금 의도하신 거 아닌지. 약간 옛날 싸이월드로 치면 파도타기랄까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싸이월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 모르신다면 버디버디 홈피로 이해하시면 된다. 버디버디 홈피가 뭐예요? 버디 홈피 모르세요? 버디 홈피가 뭐예요? 버디버디에 예. 홈페이지 생겼었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버디 홈페이지 누르면 약간 싸이월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얘네들이 따라했구나.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 미투유투라고 아세요, 혹시? 몰라요. 나이스 투 미츠는 아는데. 홈페이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 네,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오. 그래가지고 그 포맷은 다 똑같은데 색깔만 좀 달라지고 왼쪽 게시판, 오른쪽은 그냥 페이지 해가지고 아이디 만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거기서 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투데이 1? 투데이 17. 17이면 완전 대박인데요? 저 혼자 16. 여기까지. 로그아웃 로그인 새로 고침.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선정해 주셨는데 네. 이 도파민 주제로 선정한 이유 뭘까요? 네, 사실 도파민이라는 게 한 작년, 재작년에 되게 핫 키워드로 떠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일상 속에 좀 자리 잡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도파민 터진다. 아, 도파민 자극된다. 그래서 저도 종종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V 프로그램 중에 되게 자극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진짜 도파민 쩐다. 네.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네. 점점 더 좀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네. 어떻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를 네. 잘 활용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되지 않나. 아, 좀 건강한 방향으로. 형님은 뭐 도파민과 관련해서 네. 뭐 느끼시거나 한 게 별로 없으신가요? 뭐 비판적인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어떤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큰 자극을 받으려면 네.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요새는 너무 값싸게 딜리버리를 당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점점 깨져가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는 거 위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턴이 있구나. 저 리턴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네?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뇌가 좀 적응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보상에 대한 도파민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쇼츠에서 손가락 넘어가면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이제 뇌를 자극하고 있다.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들도 원래 유튜브 초창기에는 영상 다 길었어요. 1시간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쇼츠 만들고 그다음에 인스타도 원래 사진이었는데 갑자기 릴스 만들고. 그러니까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당연히 인간이면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않아? 그건 맞는데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잦은 빈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조짐당한 적이 없거든요, 인류가. 게다가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화를 본다 그러면 하나의 그 콘텐츠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주제 바뀌고 뭐 바뀌고 인물 바뀌고 콘텐츠 바뀌고 이러면서 자극이 계속 순환되니까 무뎌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도파민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좀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보통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싶다. 네. 공부하니까 짜릿한데? 도파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롤 한 판 할까? 도파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엽떡 한번 먹을까? 도파민. 뭔가 계속 비트박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항상 수반된 용어가 돼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이 도파민 다음에는 이제 자동 완성 키워드로 중독이 들어가 버리지 않나. 근데 도파민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걸 추가하게 되면서 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좀 집중력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볍고 네. 뭔가 빠르게 순환되고 이런 네.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징하게 뭔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제 행동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도 요즘에 쇼츠나 뭐 릴스나 이런 걸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막 파악을 하니까 뉴스를 본다거나 네. 신문을 본다거나 사실 이런 것도 이제는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뉴스 회사나 이런 데서도 되게 짧게 해가지고 좀 가는 경우도 많고. 환경 자체가 좀 그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평소에 뭐 릴스나 쇼츠나 이런 거를 좀 자주 보시나요? 저는 인스타는 아예 안 하고 틱톡도 없으니까 네. 쇼츠 보죠, 쇼츠. 쇼츠? 네. 쇼츠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뭔가 좀 자극적인 걸로 좀 넘쳐난다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약간 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 쇼츠가 잘 쓰면 참 좋은 도구인데 근데 보통 대부분의 쇼츠는 좀 보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보고 나면 시간을 제가 투자했잖아요. 네. 뭔가 리턴이 있어야 합리화라도 하는데 영화 보통 보고 나면 영화관 나오면서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아 여운 남고. 뭐 그래야 되는데 쇼츠는 딱 보고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아. 그나마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정보성 같은 거죠. 제가 요새 AI에 관심 많다 보니까 네. 뭐 AI에 관련된 거 무슨 어떤 AI 모델이 뭐 요번에 론칭이 됐다 그런 거 있으면은 쇼츠 딱 보면 그거 보고 공유하기 눌러서 카톡 저한테 보내고 뭐 그런 거는 저한테는 자극적이죠. 네. 그래도 그것도 알고리즘이 잘 선택을 해주나 보네요. 그렇죠. 알고리즘 기반의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네. 의진 씨는 어떤 거 주로 많이 보십니까? 저는 쇼츠 보면은 그냥 뭐 예능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 그러면은 이제 김성현. 예, 알파고가 이제 민간인들 개패는 거. 네. 아주 자극적인 도파민. 갑자기 핵 날리고 같이 파벳 드랍 440부대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자극적이니까 그런 게 좀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거. 그리고 뭔가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런 자극적인 걸 넣어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뭐 재미로 조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이미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저 지금 이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필요하니까 우리 인류가 어쨌든 이 도파민이라는 거에 예민하게 발달한 건데 그럼 사실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이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 생명체를 존속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이 도파민은 무슨 작용을 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약간 틀어서 우리 주제에 맞게 바꾼다면 이런 거죠. 원래 인간은 ADHD라고 할까요? 주의가 산만하고 네. 뭔가 좀 자극적인 것들이 쉽게 주의를 뺏기고 이래야 살아남기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밭을 갈고 있는데 네.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모래알만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서 늑대가 나타나서 내 등을 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웃이 뭐 갑자기 칼을 들고 나를 배신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에 잘 대처를 해야 생명체가 이제 좀 존속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극에 당연히 시선을 뺏기는 건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도파민이 당연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력하게 뇌에 딱 때려가지고 뭐지? 이 꽃은 뭐지? 그 자극적인 색깔 이 보통 대부분 뭔가 우리한테 고칼로리를 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사회가 되니까 이제 너무 고칼로리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주식처럼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블루베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주식을 채워서 이제 부작용이 갑자기 생겨버려서 비만이 발생하고 뭐 하나 꾸준히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명언 쇼츠를 보는데 명언 쇼츠만 1200만 개 보면서 난 오늘도 성공했어. 난 성공할 거야. 근데 명언 쇼츠만 존나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명언 쇼츠 보면은 진짜 내가 뭐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요. 갑자기 막 힘나고 갑자기 나 성공할 것 같고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신체적으로 뭔가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뭔가 정서적인 걸 채우기 위한 이런 자극이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요즘 또 콘텐츠의 시대니 콘텐츠로 굉장히 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이런 집중을 많이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해야지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딸려서 보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이런 사회적인 환경도 문화적인 환경도 그런 걸 더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뭐 사실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죠. 계속 그래왔는데 그런 기술이 올라갔죠. 주의를 끌어당기는 기술이 올라갔고 그런 것 같고 원래 유튜브도 사실은 구독자 수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팔로워 수가 되게 중요했고. 네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있을 때도 얘가 뷰 수가 중요한 거지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다고 뷰 수가 잘 나왔던 시대가 뭐 한 21년까지쯤? 그쯤에는 구독자가 높으면 뷰 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구독자 수가 곧 명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됐는데 뭐가 생겼냐면 유튜브에 쇼츠가 생겼고요. 인스타에 릴스가 생기면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틱톡이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팔로워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너가 자주 보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너의 취향을 판단할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나를 판단하는 게 더 정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도 릴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것대로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보는 것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쇼츠 같은 경우도 내가 구독한 걸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구독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이 뜰 거예요. 너는 구독했지만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그럼 이거나 봐라 하면서 이제 막 뭐 갑자기 무슨 인기 있는 거 막 띄워주고 남자들 피드에는 여자 나오고 여자들 피드에는 또 남자나 여자들도 뷰티 뭐 이런 거 나와서 자꾸 자극적으로 그 5초라도 뺏어가려고 아주 고도화가 돼버리고 이제는 AI가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 과연 벗어날 수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연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사실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모두가 원하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구독을 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구독 굳이 안 해도 제가 보는 영상이 계속 떠요. 추천이 자연스럽게 뜨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상 뜨거나 갑자기 또 그거 연관된 과거 영상이 뜨거나 하니까 굳이 구독을 안 해도 뭔가 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은 이미 구독을 하고 안 하고보다 그냥 알고리즘이 알아서 판단을 끝냈어요. 구글에서 주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오래 머물렀는지 그것만으로 연령대, 성별, 종교, 뭐 학력 다 맞춘대요. 아 정말요? 네. 그 이미 알고리즘이 요 관심사, 키워드 뭐 검색 이력 있잖아요. 딱 보고 너는 30대 중반의 어떤 남자고 심지어 키도 맞춘대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알고리즘 시대가 됐고 이제 도파민은 어찌 보면은 반강제로 계속 우리는 자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 도파민을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역으로 이제 좀 반격의 서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두 남성의 그 선봉에 서서 네. 횃불을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봉에 서야 될지 한번 지침을 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 유튜브, 예. 인스타 예. 삭제하십시오. 근데 저는 네. 이런 콘텐츠에 너무 빠져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 현생을 좀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현생을. 네, 뭔가 자연스럽게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전이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기거나 네. 아니면 어떤 영상 같은 컨텐츠를 시청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현실 속에서 더 바쁘게 살거나 할 일이 있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안 보게 돼요. 제가 뭔가에 열중해가지고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며칠 동안 아예 안 보는 날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뭔가 이런 거에 더 빠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걸 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한 딱 포인트 같은 게 저도 되게 공감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왜냐면 이런 쇼츠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본다는 생각은 전 안 해요. 할 게 없으니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걸 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퇴근을 하는데 빨리 사무실 나가서 쇼츠 열어서 쇼츠 봐야지. 오늘 재밌는 거 많겠다.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심심하니 할 거 없으니까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할 게 있고 타이트하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지. 내가 주말 토요일 날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막 바라고 기다렸던 학수고대했던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건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는 느낌이라서 딱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진짜 과업이라고 딱 정해놔야 그게 우선순위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확실히 몸으로 좀 움직이는 거, 현생을 사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막 명언 쇼츠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주둥이만 떠벌리는 새끼들 차단하라고. 성과는 액션을 해야 나오는 거지. 맨날 계획 세우고 맨날 뭐 하는 법 이거 보고 저거 보면서 이제 내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정보가 파악됐으면 해봐야 내가 몸으로 체감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할지가 나오는데 그 뇌로만 시뮬레이션만 니오 만나가지고 계속 매트릭스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는 거군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구나. 네. 근데 뇌 수준이 좋아서 막 IQ가 160이면 상상만으로도 뭔가 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스티븐 호킹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나 오늘부터 운동하려고 근데 운동하는 방법만 일주일 동안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어디 했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일단 거죠. 그 옷부터 사야 돼요. 탱크탑부터 사야 되고 레깅스 사야 되고. 맞네. 그리고 그런 분들 절대 헬스장 옷 안 입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행동이 옮겨라. 핸드폰 화면 좀 끄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도파민을 자극하는 사람들은 가장 성실하게 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 세계에서를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엄청 생산적으로 사는 거죠, 사실. 물론 그게 그냥 단순히 오락일지라도.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계속 내 시간을 무의미한 데다 꼬라박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무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쇼츠를 보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지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네. 옛날에 어떤 게시판이 있으면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의 댓글 아니면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극 보상이 됐었던 건데 이젠 실제로 그게 팬이 되고 팬덤이 되고 뭔가 실제 돈이나 이런 광고 수익으로도 전환이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탄력을 받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런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좀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까먹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도파민 때문에 도파민 때문에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지금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도파민의 부작용.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도 중독의 하나라고 한다면 예전에 제가 어떤 명언을 하나 봤거든요. 네. 이제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다. 중독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관계. 군대에서 전쟁 같은 데 하면 모르핀 같은 거 주사를 맞잖아요. 예. 그 상처를 잊으려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 거의 90% 이상인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생활 중에서 모르핀 주사를 투여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그걸 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중독 상태가 돼가지고 그걸 계속 찾는데 근데 실제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 중에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가족과 돌아오고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돌아오니까 이제 중독 현상이 이제 거의 사라졌더라.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파민 중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고 좀 덜 의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중독을 극복하자는 거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만족감과 충족감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람 뭐랄까요? 좀 잘 안 만난다? 그렇죠. 관계도 많이 소원해지고 연애나 이런 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이제는 사람들이 술도 좀 잘 안 먹는 거 같고 노래방도 매출 많이 떨어졌고 PC방도 망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연결되니까 오히려 더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랑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도파민에 흡수가 돼버리고 상황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점점 개인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독립화가 되면서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를 삭제해라.